자, 포토샵에서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를 한 번 더 진행하면서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요. 오늘 진행을 할 거는 바로 이미지를 이동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잘라서 가져오는 거, 선택해서 붙여 넣는 거, 그리고 레이어를 복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용했었던 코치랑 코치비지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을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눌러볼까요? 파일을 여실 때는 파일에 오픈을 누르셔도 되고, 이 회색 빈 공간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오픈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바탕화면에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를 넣어드리거나 안내를 해드렸을 건데요. 바탕화면으로 가서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실전 포토샵 안에 들어있는 예제 파일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는 코치랑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서 코치비지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저번에는 예제를 하나 열고 파일을 오픈해서 두 번째 예제를 열었죠? 두 가지 파일을 만약에 같이 가져올 거라면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선택할 파일은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가지 파일이 선택이 됐을 거고 열기를 누르시거나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불러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코치 png 파일이 보일 거예요. 이 탭을 한번 눌러서 지금 쇼파 그림이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자, 이 쇼파를 아까 전에 쇼파 그 배경 있는 데로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이동 툴을 한번 눌러볼까요? 툴박스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툴은 이동 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툴들을 눌러서 작업할 때도 작업이 끝난 후에는 가급적이면 이동 툴을 눌러주시는 게 처음에 포토샵 하실 땐 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일단 이동 툴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요 코치 png 파일을 탭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낼게요. 여기다가 놔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탭이 뜯어져서 하나의 창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쇼파 그림을 여기 배경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쇼파 위에 마우스를 올려놔 보시면 이동 툴 상태에서는 이렇게 화살표 표시와 네 방향 화살표가 같이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다가 배경 쪽에서 이렇게 흰색과 플러스 표시, 요 커서가 이렇게 나올 때 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옮겼으니까 끝났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코치.png 끝에 보시면 X 표시 보일 거예요. 요걸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면 일단의 합성은 완성.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툴로 이 레이어 위에서 끌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다시 배치해 둘 수가 있습니다. 조각 그림과 같은 게 바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을 보면은 여기 있는 나무보다 소파가 훨씬 커요. 그래서 조금 소파를 줄이고 싶어요. 이럴 때 활용하는 키는요. 컨트롤 T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T. 컨트롤 T는 자유변형 툴이에요. 네, 크기 조절하는 거. 크기 조절도 할 수 있고 회전도 할 수 있고 요런 키가 바로 컨트롤 T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될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네모난 상자를 보면 크기 조절 상자라고 하는데요. 네모난 상자 위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화살표가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누르시면서 끌면은 크기가 조절이 돼요.
근데 길쭉하게 또는 넙죽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Shift를 누르고 있으시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가로 세로 정 비율로 크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크기가 됐다면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엔터를 치시면 원하는 크기로 조절이 된 채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자유변형 툴은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와 함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일단 요 네모난 박스들은 크기 조절 상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하면은 내가 원하는 크기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네모난 상자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화살표가 이번에는 두 방향 화살표긴 한데 꺾어져서 나와요.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굴려져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동이 아니라 회전이에요. 회전을 여기 보시면은 이런 표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중심 표시인데요. 이 중심점을 기준해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누르면서 끌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약간 얘를 틀어서 이렇게 회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회전을 시킬 때 Shift를 누르면서 회전하면 딱딱딱 15도씩 고정이 돼서 회전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중심점이라고 했죠. 이 중심점을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어가 보면 중심점의 위치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중심점의 위치를 이동해 놓고 회전을 해보시면요. 그 중심점을 기준해서 회전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 눌러보실래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면 프리트랜스폼의 다양한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하는 거, 로테이트는 회전하는 거, 스케우는 기울이는 거, 뭐 디스토트는 변형하는 거,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원근감을 뜻하고요. 워프는 이제 어떤 모양이라든지 내가 자유롭게 변형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요 밑에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자, 로테이트 180도는 180도 회전이에요. 눌러보면 이렇게 180도 회전되는 게 보이죠? 자, 로테이트 90CW는 시계 방향 90도 회전을 뜻해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로테이트 90CCW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뜻합니다. 요거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네요. 자, 플립 호리젠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좌우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소파가 근데 거의 대칭형이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중간에 선을 보시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자, 플립 호리젠탈 눌러볼게요. 좌우가 대칭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좌우가 반전되는 거. 하필 소파 배치가 비슷해가지고 반전되는 게 얼핏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중간 선을 보시면 아마 얘가 반전됐구나 요게 아마 좀 보이실 겁니다. 자, 플립 버티컬 요거는 상하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뒤집어지고 다시 플립 버티컬 누르면 똑바로 세워져요. 자, 회전이나 크기 조절을 다 하셨다면 엔터 쳐서 적용할게요. 엔터는 요 옵션 바에서는 요 체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엔터를 치면은 프리트랜스폼이 적용이 다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파의 크기 조절하는 것과 소파를 대칭시키는 거, 그러니까 반전시키는 거, 그리고 회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았어요. 소파의 배치를 원하시는 곳에 갖다 놓으셨다면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벽이 좀 허전하니까 브로마이드를 좀 가져다 놓고 싶어요. 자, 그러면 파일의 오픈으로 가볼게요.
예제에서는 여기 1209 라네즈라고 되어 있는 요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사진이 불러와질 테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1209 라네즈 JPG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떼내어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지금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 연예인 사진만큼만 필요해요. 이걸 다 옮길 게 아니고 나는 일부만 선택해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대로 다 갖고 오면은 얘가 이렇게 쓸데없는 배경까지 다 가져와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올 게 아니라 얘는 잠깐 제가 딜리트 누를게요. 자, 여기서 이 부분만 잘라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송혜교의 죄송해요. 연예인의 요만큼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동 툴 바로 밑에 있는 게 선택 툴이에요. 자, 여기를 꾹 눌러볼게요.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하위 메뉴들이 나타나요. 자, 일단 요 첫 번째 있는 거는 락탱귤러 마키 툴, 사각형 선택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동 툴로 끌어다가 옮기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택 영역만 잘라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일단은 이걸 다 가져올 게 아니라 일부 영역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동 툴 밑에 보시면 선택 툴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사각형으로 따올 거기 때문에 락탱귤러 마키 사각형 선택 툴을 고르는 거예요. 사각형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실 때는 왼쪽 상단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범위를 잡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근데 얘를 이제 옮겨갈 거잖아요. 옮겨갈 때는 이동 툴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이동 툴을 다시 선택하시고 이 반짝이는 영역, 아까 선택해 놓은 영역 안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화살표 표시 옆에 이렇게 가위 모양이 따라다녀요. 그쵸? 이런 거. 자, 이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서 가져가시고 아까처럼 흰색의 플러스 표시가 뜨면 놔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역할이 끝났죠? X 눌러서 닫으시면 이렇게 닫아집니다. 혹시 아까 X 눌러서 닫을 때 뭐라고 경고창 같은 게 뜨는 경우는 아까 한 분은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범위를 잡고 이미 한번 옮기셨어요. 그러고 얘를 다시 끌어다가 집어넣은 경우이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져 있죠. 그럴 땐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뭔가가 변형이 됐잖아요. 요 지금 라네즈라는 파일이 얘를 저장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장할 게 아니니까 No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뜰 때는. 자, 그러고 요 송혜교 연예인 사진을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원하시는 곳에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아까처럼 혹시 요 연예인 사진이 너무 크게 찍혔다 라고 한다면 컨트롤 T를 눌러서 가장자리에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원하는 크기로 배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조금 더 설명할 내용이 있다 보니 잠시 파일에 오픈 라네즈 파일을 다시 한 번만 좀 열어와 주세요. 자, 선택 툴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어요. 자, 락탱귤러 마키 툴, 사각형 선택 툴을 눌렀을 때
옵션 바의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요 첫 번째 있는 요 메뉴는 사각형 하나만 그려져 있는 이 메뉴는 New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영역을 잡고 다른 영역을 내가 다시 범위를 잡아본다면 원래 앞에서 잡았던 영역이 풀려지면서 새로운 다른 영역이 선택이 된다라고 해서 New Selection이라고 해요. 새로운 선택 영역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ew Selection 상태에서는 만약에 선택 영역의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마우스를 요 선택 영역 안으로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고 이때 끌었을 땐 이렇게 선택 영역만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게 라네즈를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가져와야지 하면서 이대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선택 영역만 움직여지겠죠. 왜냐면 이동한 게 아니라 선택 영역만 위치를 이렇게 바꾼 거니까요. 요게 조금 처음에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옵션 바의 두 번째 보시면은 사각형 모양이 두 개가 겹쳐져서 보일 거예요. 요거는 이름이 무엇이라 하냐면 Add to Selection이라고 해요.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선택 영역 더하기. 보시면 사각형 두 개가 더해진 모양처럼 보이죠? 자, 요걸 선택해 놓고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영역을 선택했고 여기 있는 영역이 조금 덜 선택된 거예요. 추가로 영역을 더 선택하고자 할 때 이렇게 Add to Selection으로 영역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선택 영역에 지금 선택하는 부분이 더해져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있는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 더하기. 자, 세 번째 버튼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처럼 보이긴 하는데 살짝 보시면 앞쪽에 있는 영역이 뚫린 것처럼도 보이죠? 얘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는 Subtract from Selection 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선택 영역 빼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진한 사각형이 선택 영역이라고 본다면 연한 사각형은 빠진 영역이에요. 즉 처음에 내가 영역을 잡았는데 더 필요 없는 영역이 들어간 거죠. 그럴 때 영역을 빼는 게 요 세 번째 버튼이에요. 선택 영역 빼기. 자, 요걸 눌러서 제가 보면은 이렇게 커서에 마이너스 표시가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영역을 끌어서 잡으면 아까 영역에서 지금 영역만큼을 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선택 영역 빼기. 그래서 너무 영역을 많이 잡았거나 필요 없는 영역을 없애고자 할 때 선택 영역 빼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거. 요거는 모양이 어떻게 돼 있나요? 사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데 겹쳐져 있는 중간 부분에만 색깔이 칠해져 있죠. 얘 이름은 Intersect with Selection 이라고 해요. 물론 이름 자체를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영역이 겹쳐진 부분만 남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역을 잡았죠. 만약에 Intersect with Selection 네 번째 요 버튼을 선택한 채 보시면 얘는 곱하기 표시가 따라다닙니다. 자, 영역을 제가 두 번째 영역을 잡아볼 건데요. 첫 번째 영역과 겹치게 잡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잡는다면 실제 겹쳐지는 건 송혜교 얼굴의 일부 부분이 겹쳐져서 나오죠. 마우스를 떼보면 아까 선택 영역과 두 번째 잡은 선택 영역에 겹친 부분만 남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 툴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옵션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사각 선택 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 툴 모두 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에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선택 영역을 내가 만약에 이제 풀고 싶어요.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서 해제하시거나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D 눌러볼까요? 컨트롤 D. 컨트롤 D는 선택 영역을 해제하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 영역을 잡았을 때 영역 잡은 게 이제 필요 없어서 해제할 때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돼요. 얘는 280페이지의 선택 영역 관련의 두 번째에 적혀 있네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트롤 T랑 컨트롤 D는요, 꽤나 많이 써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라네즈 예젠 다 했으니까 선택 제가 창을 열었던 건 닫았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만약에 제가 창을 닫을 때 여기 보시면 라네즈 JPG 옆에 X가 있어요. 이 X는 닫기예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창이 닫아집니다. 아까처럼 저장하겠냐 이런 창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 그땐 약간 움직였다거나 뭔가의 변형이 생겼을 때예요. 그럴 때는 yes를 눌러버리면 그대로 적용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연습이잖아요. no 눌러서 닫으시면 되세요. 아까 전에 선택력을 옮겨오느라고 여기 선택력이 남아있네요. 아까 선택력 해제하는 게 단축키가 컨트롤 D였죠. 남아있으신 분은 저처럼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 선택 툴 중에 두 번째 있는 원형 선택 툴이라는 걸 활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하나 열어와 보겠습니다. 파일에 오픈. 예제는 초콜릿으로 할게요. 초콜릿을 선택하시고 열기. 이따가 코치 비지에다가 끌어다 넣을 거니까 이 chocolate.jpg도 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렇게 뜯어내 보세요. 자, 이 초콜릿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동그란 초콜릿이 있는데요. 요걸 한번 선택을 해 보려고요. 자, 그러면 툴박스에서 아까 요 사각형 선택 툴을 고르셨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요 두 번째 있는 원형 선택 툴을 골라주세요. 자, 선택하시면 여기 모양이 이렇게 원형 선택 툴 모양이 되었죠. 선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원에 사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각형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이 원을 선택하려고 만약에 요 가장자리 선에서부터 잡으면 영역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원을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원 바깥쪽으로 사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아까 사각 선택 툴보단 조금 어려운 느낌이실 건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요 선 있죠? 제가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이드를 잠깐 꺼낼게요. 우리가 이 원을 제대로 선택하려면 요 가이드, 요 자에서 누르면서 끌어오면은 이게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데, 가이드는 가상선을 뜻합니다. 그냥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만 꺼내 볼게요. 자, 이 원의 끝 있죠? 이 원의 끝과 여기 끝, 이 원의 끝, 여기가 만나는 요 끝점 있죠? 여기서부터 끌면은 원을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매번 뭐 우리가 가이드까지 꺼내가면서 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그냥 끌어서 그리시면 돼요. 자, 원형 선택 툴로 그래서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만나는 지점쯤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시면서 끕니다. 그러면 예쁘게 선택이 되죠. 근데 저는 일단 예쁘게 선택이 됐지만 여러분들 거는 어떻게 선택이 됐을지 제가 한 번씩 돌아다녀 보고 마저 설명을 할게요. 자, 가장자리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크기를 조절하고자 한다면 선택 영역이 잡혀있는 요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중간쯤에 트랜스폼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택 영역을 자유 변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아까 전처럼 박스가 생기고 여기서 끌어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영역을 조절해서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그러고 옮길 때는 우리가 항상 이동 툴로 옮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툴박스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이동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선택 영역 안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화살표 옆에 뭐 가위 모양 이런 게 떠 있는 상태가 뜰 텐데 이때 끌어다가 옮겨주시면 이렇게 초콜릿이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툴을 잠깐만 다시 눌러볼게요. 자, 아까 요 4가지 옵션들 설명했죠? 여기 옆에 패더라는 게 있어요. 이 패더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따오는 거는 0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이제 패더 값을 주면 가해를 부드럽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더는 영어 단어로는 깃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부드럽게 가져올 때 활용하는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패더가 0인 상태에서 가져오니까 지금 그림하고 여기 이 선택 영역 부분에 경계선이 또렷하게 가져와진 게 보이시죠? 자, 잠시 선택을 해제하고요. 패더 값을 10을 줘볼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선택을 영역을 잡으신 후에 이동 툴에서 끌어서 가져와 보면 가장자리가 흐려져서 가져와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얘가 패더가 0인 경우고 얘는 패더가 10인 경우예요. 자, 이렇게 가장자리를 흐리게 가져올 때는 패더라는 값을 이용합니다. 많이 쓰지는 않는 기능이지만 간혹 들어서 내가 조금 이런 기능을 구현하고 싶을 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패더는 다시 0으로 좀 맞출게요. 자, 패더 한번 제가 돌아다녀 볼 거니까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주세요. 트랜스폼 셀렉션을 치고 선택하고 네. 그걸 이제 사이즈를 다 씌웠을 때는 또 어떤 걸 찾아야 이번에는요, 제가 활용할 툴은 라쏘 툴입니다. 라쏘 툴은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서 가져올 때 동그랗거나 네모난 것만 가져오진 않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력을 잡을 수 있는 툴이 라쏘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주력된 툴로 쓰진 않고요. 약간 다른 툴을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파일에 오픈. 이번에 예제는 캔들즈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마찬가지로 아까 저 코치비지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candles.jpg라는 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떼어낼게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캔들을 따서 여기로 옮기고 싶은데요. 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폴리곤을 라sso 툴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첫 번째 있는 라sso 툴을 골라볼게요. 영역을 딸 때는 이 라sso 툴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마우스를 누르면서 끌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마우스 드로잉 실력이 좀 좋으셔야 예쁘게 선택이 될 거고요. 잘 선택 안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하셨다면은 옮기는 건 이동 툴. 이동 툴로 요 안에서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끌고 가면은 이렇게 이동이 됐었어요. 근데 안 이쁘죠? 한번 끌어서 가져와 보세요. 보통 이 라sso 툴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영역을 따가지고 가져오기는 하지만 가해를 내가 뭐 어떻게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마우스로 끌고 옮기는 거라서. 그래서 보통은 주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쓴다기보단 약간 보조적으로 활용하실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캔들은 지금 가져온 거 이쁘진 않으니까 한번 제거해 볼까요? 여기 가져온 캔들이 선택이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캔들이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이 레이어스 패널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가져왔으니까 레이어 5번이 파랗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딜리트 누르시면 굉장히 쉽게 레이어를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캔들은 다시 선택 해제하고요. 컨트롤 D. 그럼 내가 요걸 따올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따올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이 캔들은 아까 보셨듯이 동그랗지도 네모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이 캔들의 특징을 좀 보자면 이 주변과 라인이 좀 또렷하게 나타나 있죠. 이 주변에 있는 배경과 이 캔들 간의 이 라인, 경계선이 또렷하죠. 그렇다면은 여기 라sso 툴 중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하나, 둘, 세 번째 마그네틱 라sso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석 올가미 툴이라고 해요. 자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철에 들러붙죠. 이 자석 올가미 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계선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라sso 툴을 골라주시고 이 위쪽에 옵션 바에서는 프리퀀시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빈도를 말해요. 지금 만약에 이대로 제가 찍어보면은 이 정점이 좀 뜨문뜨문 찍혀요. 그래서 이 빈도수, 프리퀀시는 가급적 100으로 놓도록 할게요. 100 하고 엔터. 프리퀀시 혹시 수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정점, 요 선 있죠? 요 경계선 어느 한 위치를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가 아니라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갖고 가면은 주변의 정점이 알아서 생겨요. 혹시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서 다르게 정점이 생겼다 하면은 딜리트를 누르면 정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점 끝점 맞닿을 때 동그라미 뜨죠.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캔들만 따시는 게 가능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면은 캔들에서 지금 요 경계선 라인, 요 라인 있는 데서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 그 다음엔 마우스를 누른 상태가 아니고 그냥 마우스를 주변에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이렇게 정점이 생겨요. 아까 프리퀀시를 100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밀하게 찍히는 걸 볼 수 있고, 혹시 저처럼 이렇게 딴 데로 흘러갔다 그러면 딜리트를 눌러서 흘러간 정점까지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려주시면 되죠. 처음 점 끝점이 맞닿을 땐 이렇게 도구 옆에 동그란 표시가 뜰 거예요. 이때 클릭하시면 완성. 그리고 옮기는 건 이제 첫 번째 있는 이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캔들 위에서 끌고 옮기면 옮겨지겠죠? 아까보다 훨씬 깨끗하게 따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전 단계로 돌아갈 때 컨트롤 Z, 컨트롤 Z의 경우는 바로 전 단계로만 가요. 이런 식으로 저 여기서 움직였던 그 위치로만 가죠. 네, 컨트롤 Alt Z는 전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단계로. 네, 이게 단축키를 외우기 힘드시면요, 이쪽에 보시면은 히스토리라는 패널이 있어요. 아니면 윈도우에서 히스토리라는 패널을 꺼내시면 얘가 그 전 단계 작업들을 저장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모두 다 저장하진 않고 한 10단계 정도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할 때 히스토리 패널을 이용하시거나 컨트롤 알트 Z를 눌러서 되돌리실 수도 있어요. 자, 캔들 예제는 끝났으니까 이제 닫을게요. 캔들은 크기는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할 수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원하시는 크기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배치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화분을 보니까 너무 좀 썰렁해서 이 화분에다가 로고 같은 걸 박아서 넣어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장 장식 같은 걸 넣어놓고 싶은 거예요. 자, 파일에 오픈 눌러서 새 창을 열어볼게요. 우리가 뭘 가져올 거냐면 여기 라네즈 옆에 보면 블랭킷 있죠? 요걸 선택하시고 열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장 장식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따가지고 와 보려고 해요. 자, 파일에 오픈했고요. 여기서 요 두 번째 있는 요 그림, 팔찌 그림을 열었어요. 자, 요것도 이따가 어쨌든 코치.bg에 가져올 거니까 요 탭을 뜯어서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지금 제가 옮길 거는 여기 있는 금장 장식입니다. 자, 근데 이쪽에 금장 장식을 이제 가져오려고 보니까 선이 좀 너무 또렷한 선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있던 매직원드로 따려면 제대로 따지질 않을 거예요. 매직원드입니다. 죄송해요. 그 다각형 자석 올가미 툴로 따려면 제대로 따지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지금 보시면 얘는 우리가 가져올 때 약간 각진 도형이죠. 이렇게 각진 도형의 경우는 라쏘 툴 중에 폴리거널 라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름을 다각형 라쏘 툴, 다각형 올가미 툴이라고 합니다. 보통 각진 도형을 선택하실 때는 다각형 올가미 툴이 편해요. 예를 들어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선택할 때 편해요. 자, 폴리거널 라쏘 툴을 선택해 주시고 얘는 되게 간단해요. 정점이 되는 포인트만 클릭해서 선택하면 돼요. 클릭,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이런 식으로. 여기도 클릭. 만약에 잘못 찍었다, 이때는 딜리트 누르면 정점이 풀리니까 네, 그렇게 맞춰서 찍어주시면 돼요. 클릭, 클릭. 처음점 끝점 맞닿을 때 동그라미 뜨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정점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로고 부분을 선택을 했다면 이동 툴로 마찬가지로 끌어서 옮기시면은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 다음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해서 배치해서 놓으면 되겠죠? 더 작게 해도 되고. 한번 요 금장 로고를 가져와 보세요. 예제를 가져올게요. 파일에 오픈. 이번 예제는 VADA2 요거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보실까요? 열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코치비지로 가져올 거니까 이 VADA2를 당겨서 이렇게 뜯어내 놓을게요. 자, 피망 그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퀵 셀렉션 툴의 경우는 이름이 뭐냐면 빠른 선택 툴이에요.
그리고 아마 여태까지 배우셨던 선택 툴 중에서는 제일 편한 툴이 될 겁니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진짜 빠르게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자, 저는 이쪽에 있는 빨간색 피망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일단 퀵 셀렉션 툴 상태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표시가 나타날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동그란 표시가 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작기도 하고 할 텐데 요거는 이제 브러쉬 크기를 나타냅니다. 요 위쪽에 보시면 옵션 바가 브러쉬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여기 보면 13이라고 적혀 있죠. 요게 브러쉬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크게 동그라미가 나오고 사이즈를 줄이면 동그라미가 작게 나와요.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절할 때 옵션에서 매번 선택하시기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엔터 옆에 보시면 대괄호 보이죠?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의 크기를 작게 하는 거고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의 크기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단축키를 좀 익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거 정도는 좀 단축키로 익혀주시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왼쪽 대괄호 있죠? 이거는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대괄호 있죠? 요거는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브러쉬 크기 조절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또한 279페이지 브러쉬 지우개 관련해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브러쉬 크기는 그러면 적당하게 선택하시고요. 이 피망 안에서 피망을 선택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그냥 채색하듯이 안에서 그냥 끌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영역이 잡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퀵 셀렉션 상태로 이 안쪽에 이 피망을 딸 거니까 피망 안쪽에서 끌어서 이렇게 영역을 잡는 거예요. 끝. 엄청 간단하죠? 자, 옮기는 건 언제나 이동 툴로 이 피망을 누르면서 끌고 옮기면 이렇게 피망이 옮겨집니다. 자, 피망을 컨트롤 T를 누르면 크기 조절 상자가 뜨죠. 가장자리에서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Shift를 누르면서 크기 조절하시면 원하는 사이즈로 피망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엔터.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피망을 만지다가 네. 다른 거에 뭐 아까 초코파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계속 피망으로 작업이 잡히거든요. 요거를 오토 셀렉트를 체크를 해 보실래요? 자, 일단 지금 피망이 잡혀 있는 건 레이어 7번일 거예요.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까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선택이 돼 있죠. 만약에 이 오토 셀렉트가 풀려 있는 상태로 만약에 여기 있는 초코파이 그래요. 뭐 초콜릿을 움직이려면은 피망이 움직여져요. 얘는 오토 셀렉트가 풀려 있는 상태죠. 그럴 때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가 레이어 7번이기 때문에 얘를 찍어도 레이어 7번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내가 초코파이를 움직이겠다면 초코파이가 몇 번째 레이어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눈 모양이 보이죠? 이 눈 모양을 눌러보면 이렇게 해당 레이어가 꺼졌다가 켜지니까 아, 얘가 레이어 3번이네? 그럼 레이어 3번을 선택해서 움직여야 돼요. 불편하죠? 결론, 불편하죠? 네.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내가 피망을 움직였다가 만약에 초코파이를 움직였다가 좀 편하게 활용하실 거면 오토 셀렉트를 체크를 한 채로 움직이면 편해요. 그럼 피망을 잡을 때 피망 레이어가 알아서 선택이 되고 끌고 가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 쇼파를 움직이려면 쇼파를 찍으면 쇼파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요. 끌고 가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동 작업을 내가 좀 더 수월하게 하시고자 한다면 오토 셀렉트를 체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요 피망을 우리가 하나만 가져왔는데 여러 개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때 이제 선택을 해서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이 피망을 복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피망 위에서 이동 툴로 끌면 이동이 되죠. 이때 Alt를 누르고 있어 보실래요? 자, 이동 툴 상태로 아까 이동하는 것과 같은데 Alt를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화살표 두 개가 겹친 형태의 커서가 생겨요. 이때 누르면서 끌어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레이어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 피망을 복사할 거예요. 이동 툴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어요? 자, 피망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동 표시인데 그냥 끌면 이동이 돼요. 근데 이때 Alt를 누르고 있으시면은 요게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겹친 모양이 되고요. 누르면서 끌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캔들을 복사하겠다. 아까 오토 셀렉트 눌러놨으니까 캔들을 클릭하시면 캔들이 선택이 될 테고 이때 Alt 누르면서 끌면 캔들도 복사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 피망을 복사를 해놨죠. 근데 이 피망이 한 개씩밖에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나는 이대로 세 개를 같이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피망의 첫 번째 거, 그리고 피망 카피, 피망 카피 2까지 이 세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하셨다면 Shift를 누르시면서 맨 끝에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세 개의 레이어가 모두 선택이 되죠? 파랗게 잡혀진 게 선택이 된 거예요. 이때 끌고 가면은 원하는 위치로 한꺼번에 이동이 가능하세요. 이건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를 선택해서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이동 복사보단 조금 어려운 느낌이시긴 할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이거죠. 지금 얘가 피망 그 레이어 7번이고요. 얘가 레이어 7 카피, 얘가 레이어 7 카피 2인 거예요. 이 세 개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해서 한꺼번에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레이어 7에서부터 Shift를 누르면서 맨 끝에 레이어 7 카피 2까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하고 끝 번째 레이어를 찍을 때 Shift를 누르면서 찍으면 이렇게 연속된 범위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세 개 레이어가 선택된 게 보이시죠? 안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자, 아까 제가 캔들을 먼저 가져왔을까요? 피망을 먼저 가져왔을까요? 캔들. 그래서 캔들을 옮겨보면요. 피망보다 뒤로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레이어를 추가할 때마다 위쪽으로 레이어가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져온 게 위에 레이어고 중간에 가져온 게 밑으로 레이어들이 깔려 있겠죠? 그러면 캔들이 이렇게 피망 밑으로만 내려가는데 나는 이 캔들을 피망 위로 올리고 싶어요. 앞쪽으로. 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피망 앞쪽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번째 레이어예요? 레이어 5 카피. 제 거로는 레이어 5 카피에 있네요. 얘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 위쪽으로 끌고 가세요. 여기 혹시 선 같은 거 보여요? 이 위에 이렇게 선이 생겨서 보일 때 놔주시면은 얘가 이제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이게 이제 레이어의 순위를 고치는 거죠. 파일에 오픈. 이번에 가져올 건 클럭이라는 예제를 가져와 볼까요? 클럭 하고 열기. 자, 얘도 일단 뜯어낼게요. 요 위쪽에서 이렇게 뜯어주세요. 자, 이 시계가 보이는데 이 시계는요. 어떻게 선택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한 여러가지 툴 중에서 오늘 배웠던 여러가지 툴 중에서는 가장자리를 따오는 툴이 있었죠. 그게 아마 마그네틱 라소 툴, 그쵸? 자석 올가미 툴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로 선택해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시계의 배경이 어떤가요? 거의 단색이죠. 그쵸?
물론 완전 흰색이면 더 따기 좋겠지만 약간의 색깔은 있긴 한데 어쨌든 단색이죠, 거의. 그래서 이 단색인 색상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반전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쉽게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색상을 선택하는 게 바로 매직 완드 툴이었어요. 이 매직 완드 툴은 마술봉 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값에는 옵션 바에 톨러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톨러런스는 색상의 포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값이 낮으면은 좀 더 정확한 그 해당 색상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 값이 높으면 좀 더 범위가 넓게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값은 30인데 저는 한 50 정도 줘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흰색 배경을 찍어볼까요? 클릭. 그리고 이 안쪽에 흰색 배경을 선택 영역 더하기를 누른 다음에 찍어볼게요. 만약에 안쪽을 그냥 찍으면 여기 있는 영역이 풀려지고 안쪽만 잡힐 거예요. 그래서 잠시 컨트롤 D 할게요. 영역을 잡을 때 우리가 다중으로 여러 개 선택할 거라면 여기 있는 두 번째 거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 더하기를 눌러놓은 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영역을 찍었고 두 번째 여기 영역도 클릭하면 같이 잡히죠. 아래 부분에 좀 덜 선택된 부분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시계를 제외한 배경 부분을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선택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가져올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건 시계 배경 영역일까요? 시계 영역일까요? 그쵸? 그래서 시계를 우리가 선택을 반대로 했잖아요. 그죠? 배경을 선택했으니까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서 시계만 가져올 거예요. 그때 원래 기능은 셀렉트 해보시면 인버스라는 요건데 단축키를 외우면 좋아요. 컨트롤 쉬프트 I입니다. 못 외우시는 분은 셀렉트의 인버스를 누르셔도 돼요. 자,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돼서 시계가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로 이동 툴로 끌고 가시면 이렇게 시계가 옮겨졌죠? 컨트롤 쉬프트 I는 선택 영역 반전. 요것도 저희 책에 나와 있어요. 책의 280페이지의 선택 영역 관련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선택 영역 반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져왔는데 시계가 엄청 크니까 얘를 이제 줄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동 툴을 이용해서 컨트롤 T 하시고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원하는 크기로 배치하실 수가 있으세요. 파일에 오픈. 아까 요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있었던 이미지요. 선택하시고 열기 해볼게요. 아까 얘를 따시는데 그렇게 불편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그만 어떤 도형을 딸 때라면 세밀하게 따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확대, 축소, 그리고 화면 이동 요 세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열어놓았던 이 파일은 66.7%로 제 화면에선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선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100%로 보이기도 할 테고 조금씩 아마 다를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작업을 하려면 화면을 조금 더 키워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를 누르시고 플러스 떠 있죠? 클릭, 클릭, 클릭. 점점 커지는 거 보여요? 그럼 줄일 땐 Alt를 누르면 이 돋보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 상태로 클릭, 클릭, 클릭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확대 축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돋보기 툴로 크기 조절하실 때 이 부분을 크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누르면서 끌면 돼요. 반대로 끌면 축소, 누르면서 이렇게 끌면 확대.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보면은 얘가 쪼기 끝에 어느 부분으로 가려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마우스를 끌어서 확대했다. 이런 식으로 가려져 버리면 이 부분을 따고 싶어도 못 따죠. 그때는 요 옆에 보면 손바닥 있어요. 돋보기 위에 손바닥. 요거 보이시면 한번 눌러 보실래요? 화면이 지금 다 안 보이는 상태죠? 이때 손바닥 툴은 화면을 이렇게 이동해서 내가 따고 싶은 대상이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받을 거고요. 안 움직이지라면은 제가 가서 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을 다시 내가 원하는 사이즈, 한 100% 사이즈로 보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돋보기 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할 때는 무조건 100% 원래 사이즈 크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100%로 하니까 화면이 다 안 보여서 화면 안에서 이 그림을 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축소를 하든 확대를 하든 화면 안에서 크기를 다 보고 싶을 때는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는 경우는 화면이 지금 그림이 화면 안에서 다 보여지게끔 확대를 하거나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능들을 익혀보았습니다. 돋보기랑 손바닥의 기능을 익혀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매번 우리가 여기 돋보기 왔다가 손바닥 왔다가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작업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단축키로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컨트롤 플러스 한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는 확대예요. 돋보기 툴 안 눌러놔도 돼요. 그냥 이동 툴 상태에서 해도 돼요. 컨트롤 플러스는 확대, 그럼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 보시면 100%씩 확대가 되고 축소가 돼요. 그리고 확대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손바닥 툴을 이용해서 움직였잖아요. 화면을 움직일 때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래요? 어떤 툴 상태에서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손바닥 툴이 돼요. 그래서 끌어다가 배치해 놓고 스페이스바를 떼면 다시 원래 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요 작업할 때 정점이 더 자세히 크게 보이니까 더 세밀하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세밀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전처럼 100% 크기로 보고 싶어요. 컨트롤하고 1번 눌러보실래요? 컨트롤 1번은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했을 때랑 같아요. 100% 사이즈로 무조건 그 원래 크기로 보고 싶을 때. 그러면 컨트롤하고 0번 키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요거는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했을 때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전체 그 내용을 다 보고 싶을 때 그때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컨트롤 0번을 눌러서 화면을 조절을 해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두 가지로 알려드린 이유는요. 단축키가 아직은 많이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전에 알려드렸던 돋보기 손바닥을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확대해서 볼 일과 축소해서 볼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단축키를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도
책에서 279페이지 부분에 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대신에 Alt랑 마우스 휠로 나와 있네요. 여기는 한번 눌러볼까요? Alt랑 휠을 굴려서 마우스를 확대하거나 축소를 한다. 이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279페이지 화면 관련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Alt랑 휠.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고가 정해져요. 제가 만약 이쪽에 있는 배지 위에서 Alt 휠을 굴리면 이 배지를 기준해서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 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끌면 이렇게 손바닥 툴이 되고, 스페이스바를 떼는 순간 다시 원래 툴로 돌아가는 거죠. 자, 컨트롤 1은 화면을 100%로 맞출 때, 컨트롤 0은 화면을 작업 화면에 맞게 조절할 때. 자,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아까 질문 중에 작업 취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279페이지 작업 취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히스토리 패널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단축키를 쓰실 수도 있을 건데요. 아까 코치비주에서 보시면 컨트롤 Z는 실행 취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했던 작업으로 돌리는 게 컨트롤 Z예요. 지금 작업이 딱히 없었나요? 지금 그럼 한 가지만 움직여보자. 만약 얘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쵸? 컨트롤 Z 하면 바로 전 단계 작업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 Alt Z는 전전 단계 작업들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컨트롤 Shift Z는 다시 실행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작업을 너무 돌렸다면은 컨트롤 Shift Z로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히스토리 패널에서 직접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를 좀 익혀두실 수 있다면 컨트롤 Alt Z 정도는 좀 익혀두시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약간 남긴 한데 제가 저번 시간에 책을 나눠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지 그 서명 받는 걸 조금 덜 받았었어요. 그래서 서명 한 번씩 제가 받고, 그러고 조금 연습해 보실 시간 드린 후에 발열 체크하고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